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표준 모형에서 그 로컬 SU2 게이지 시미트리, 즉 국소 SU2 게이지 대칭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로컬 U1 게이지 시미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하는 방법은 사실 지난 시간 했던 그 로컬 U1 게이지 시미트리와 전개하는 그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이 SU2 즉 스페셜 유니타리 변환이라고 하는 SU2 변환을 그 쓰는 그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 그 대응하는 입자들의 어떤 그 라그랑지안 밀도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그 W 플러스 마이너스와 이제 G 보존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즉 약한 상호작용력을 매개하는 그런 힘을 매개하는 그 게이지 입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그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요걸 제가 좀 수식을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표준 모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지난 시간에 이 자연을 구성하는 이 만물에는 총 17종류의 그 엘리멘터리 파티클, 즉 근원 입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이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요 페르미온들이 이제 쿼크와 이제 렙톤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쿼크 중에는 이제 업, 다운, 혹은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구분해서 각각의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쿼크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역시 1세대 렙톤의 전자와 그 전자 뉴트리노, 그 다음 뮤온과 뮤온 뉴트리노, 타와 타우 뉴트리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건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고 그 힘을 구성하는 즉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우리가 그 게이지 보존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게이지 이론에서 나오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제 게이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핀이 이제 1이 됩니다. 1이 되고 이제 강력을 매개하는 글루온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포톤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이 SU2 그룹의 그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이 G 보존과 이제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입자들의 이제 질량을 부여하는 그 힉스 보존, 이건 스칼라 보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핀이 제로인 이 스칼라 보존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원 게이지 시미트리 때문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포톤이 등장한다고 했죠. 질량이 없는 게이지 입자인데 우리가 비뮤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그 포톤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SU2 게이지 대칭성에 대해서 다룰 텐데, 즉 로컬 국소 SU2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W 보존과 이제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과 G 보존이 됩니다. 요게 이제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W 플러스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G 보존이기 때문에 세 종류가 있고 이게 바로 SU2 그룹의 그 제너레이터, 즉 생성자에 해당하는 그런 입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유온 게이지 시미트리 때문에 요 그 포톤이 이제 게이지 입자에 포톤이 등장하듯이 SU2 게이지 시미트리 때문에 이 W 플러스 마이너스와 G 보존이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SU2가 아니라 SU2의 left 즉 왼쪽 편에 해당하는 그런 대칭성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SU2 국소 게이지 대칭성이 뭔지와 또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 게이지 입자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주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SU2 즉 로컬 SU2 게이지 대칭성을 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식을 쭉 적어봤는데 한눈에 보시기에도 상당히 좀 수식이 난해해 보이죠. 그래서 이 수식이 사실 그 표준 모형에서 가장 그 복잡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SU2 그룹이 이제 비가환군이죠. 그래서 비가환군이라는 게 이제 넌 커뮤트하다, 즉 이 그룹의 원소를 뭐 A라는 원소와 뭐 B라는 원소가 있다면은 두 개를 어떤 이런 그 연산을 했을 때 A 뭐 곱하기 B를 한 거랑 B 곱하기 A를 하는 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비가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곱을 곱하기 할 때 이 순서를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이 이제 복잡하고, 여기서 이제 입실론 IJK라는 이 레비시비타 심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실론 IJK라는 게 뭐 A 벡터 곱하기 B 벡터를 한 게 만약 C 벡터라면은 이제 C 벡터의 어떤 I 번째 성분은 요 A 벡터의 뭐 J 번째 성분, 뭐 B 벡터의 K 번째 성분에 요 입실론 IJK 이렇게 붙이면은 요게 이제 요걸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벡터의 그 벡터 곱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수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게이지 입자 자신이 이런 로컬 SU2 게이지 대칭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그 로컬 SU2 게이지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유원 게이지 대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E에 뭐 I 세타, IA 세타 요걸 이제 곱해 준 걸 우리가 유원 게이지 변환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장에다가 이런 익스포넨셜의 IA 세타, 크기가 1이죠. 즉 어떤 유닛 벡터를 이렇게 곱해준 건데 단지 어떤 위상만 이렇게 돌려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유원 게이지 대칭인데, 요게 만약에 세타가 어떤 시공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면은 이건 글로벌 유원이 되고, 어떤 시공간에 대한 함수라면 이게 이제 로컬 유원 게이지 대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게이지 변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SU2 게이지 변환이라는 거는 E의 I 곱하기 요 A 세타 X 대신에 이제 타우 곱하기 타우 도트 세타 이런 형태의 어떤 벡터가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SU2 게이지 대칭을 할 때 제가 즉 SU2 게이지 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그 파동 함수, 즉 어떤 장에다가 이렇게 어떤 위상을 바꿔주는 건데, 이 위상을 바꿔주는 게 2x2 행렬로, 즉 SU2 그룹의 어떤 하나의 원소로서 위상을 바꿔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도 하나의 그 단중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중항의 형태를 지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쿼크 이중항, 즉 쿼크가 이제 업, 다운 이런 형태로 이제 있는 거죠. 1세대 쿼크가 업 쿼크, 다운 쿼크 두 종류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항상 이중항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중항에 대해서는 로컬 SU2 게이지 대칭은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데, 이런 이중항에 대해서 이런 로컬 SU2 게이지 대칭을 했다는 건 여기 세타가 또 역시 세타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어떤 회전 변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앞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업, 다운 쿼크의 상태가 이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업 쿼크가 이제 다운 쿼크로 바뀔 수가 있고, 뭐 다운 쿼크가 업 쿼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플레이버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I 타워 세타를 라는 어떤 위상을 바꿔주는 이런 행렬을 곱해주는 게 바로 로컬 SU2 게이지 변환인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런 페르미 입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게이지 입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뀔 거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게이지 입자는 이런 형태로, 즉 W가 이제 W1, W2, W3 세 가지 종류의 어떤 SU2 게이지 입자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여기서 뮤는 0, 1, 2, 3, 3을 의미하는 요 4차원의 어떤 을 나타내는 그런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W 뮤 I 뮤 프라임은 즉 W 뮤를
게이지 변환을 하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요건 이제 마이너스 원래 거 W mu 마이너스 G2분의 1에 G2는 이제 결합 상수가 됩니다. G2분의 1에 델 mu 세타 IX 요까지만 보면은 U1 게이지 변환하고 같죠. U1 게이지 변환에서는 이제 B mu 프라임이 B mu에다가 빼기 G1분의 1에 델 mu 세타 이런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까지만 보면은 U1 게이지 변환이랑 같은데 여기 이제 이게 넌 커뮤터이기 때문에 즉 비가환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상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ijk에 세타 j 그다음에 wk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걸 벡터 형태로 쓰면은 w mu를 요걸 하나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입자를 하나의 그 벡터 상태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 x 차원, y 차원, z 차원이라고 보고요. g축으로 이렇게 실제로 어떤 공간 차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벡터 형태로 쓰면은 요건 이렇게 w mu 프라임을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w 마이너스 g2분의 델 mu 세타 x 빼기 요건 바로 정의에서 세타 곱하기 w mu 이런 형태로 즉 이런 w mu를 즉 게이지 입자에 대한 그 장을 게이지 변환을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그 W mu nu 요걸 우리가 그 게이지장 텐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이런 그 B mu가 있을 때 즉 이런 그 B mu라는 그 게이지 입자 U1 게이지 그룹의 그 U1 그룹의 게이지 입자가 있을 때 이 B mu nu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델 mu B nu 빼기 델 nu B mu 요걸 하나 게이지장 텐서라고 이제 그 정의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W 입자에 대한 또 게이지장 텐서를 또 이런 형태로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델 mu W nu 빼기 델 nu W mu 요까지는 이렇게 하는 방법 같은데 여기서도 역시 이게 비가환군이기 때문에 역시 요 항이 더 붙습니다. 마이너스 G2 결합상수에다가 W mu 곱하기 W nu 이렇게 이제 해줘야지만 이제 이빨이 맞아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게이지장 텐서들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럼 이 게이지장 텐서는 어떻게 그 변화할 거냐? SU2 변환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여기 프라임을 붙인 걸 이제 보면은 이건 W mu nu 원래 거에다가 빼기 이제 세타 곱하기 W mu nu 즉 요 세타 곱하기 W mu nu 요게 하나의 그 계속 따라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요 항만 이제 더 이제 붙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쉽게 그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수식은 제가 생략을 하고 결론은 이제 요거니까 여러분들 요 식을 좀 눈여겨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게이지 입자의 그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W mu nu W mu nu 요게 이제 일종의 그 운동 에너지 항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위치 에너지 항 마이너스 J mu W mu 전류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항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건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제 게이지 입자 이 W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라그랑지안에서 m 제곱이라는 게 질량 행렬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m1 제곱, m2 제곱, m3 제곱을 의미하고 각각은 이제 W1, W2, W3 입자의 그 질량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그대로 요 이제 L 프라임이 라그랑지안이 이 SU2 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건지를 한번 보는 거죠. 만약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L 프라임을 하기 위해서 우선 L을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러면은 우선 그 프라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게이지 변환을 한 것들을 이렇게 먼저 한번 첫 번째 항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즉 W 프라임 mu W 프라임 mu 요걸 계산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거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데 요 질량항은 그 이게 실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 질량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변환하고 나서의 질량 게이지 입자의 질량과 그 다음에 변환하지 않는 거에 어떤 질량이 서로 이제 질량항이 다르기 때문에 요 질량항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L 프라임이 L하고 그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불변하려면은 질량항 자체가 일단은 그 사라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로컬 SU2 게이지 대칭성을 위해서는 게이지 입자의 질량이 먼저 없어져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글로벌 SU2 게이지 대칭성에 의해서도 역시 이런 페르미 입자 질량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번에 이제 로컬 SU2 게이지 대칭 생각해 보니까 게이지 입자 자신도 이 질량항이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표준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뭐 한 1000명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 50억 인구, 80억 인구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이해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1000명 안쪽으로 1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입자물리 주로 이론하시는 분들만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 이제 페르미 입자와 이 게이지 입자를 각각을 이제 그 SU2 게이지 변환을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 입자의 경우에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Q라는 게 이제 페르미 이중항, 입자의 이중항, 즉 업다운 쿼크를 이제 같이 동시에 썼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중항으로 표시했다는 거는 이걸 하나의 그 스핀 상태로 본다는 겁니다. 요 쿼크 장을 하나의 그 스핀 상태로 봐서 요걸 이제 업쿼크, 즉 위의 상태를 이제 스핀이 2분의 1인 상태, 밑에 거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아이소스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이소스핀의 개념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그건 이제 그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쿼크 이중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I 감마뮤라는 감마 매트릭스를 의미하고 델뮤 빼기 MQ 질량항, 페르미 입자의 질량항이 있고 Q 이렇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그 SU2 게이지 변화는 여기 Q 프라임은 EI 타우 세타, 세타가 세타 X에 대한 함수죠. X에 대한 함수고 QX가 되는 거고, Q 바라는 건 역시 이게 이제 Q 바라는 거는 이제 원래 Q 바의 어떤 프라임을, 즉 Q 바를 그 게이지 변환을 하면은 이건 원래 거에다가 E의 마이너스 I 타우 세타가 이제 오른쪽에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디서 붙느냐? 얘는 왼쪽에서 붙고 얘는 이제 오른쪽에서 붙는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요 델뮤 Q 프라임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즉 Q를 게이지 변환을 한 걸 우리가 미분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그럼 요걸 이제 미분하는 거죠. 요걸 뮤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그러면은 즉 요 첫 번째 항을 미분하고 뒤에 걸 미분하는 것과 앞에 거 놔두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하는 거, 그렇게 두 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요 항이 되고, 즉 E의 I 타우 세타 델뮤 Q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첫 번째 항을 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 미분하면 i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자체는 그대로 따라 나오고, 역시 여기 타우 다트 여기 세타가 역시 이게 시공간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여기 델뮤가 여기 붙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우는 이제 이게 파울리 스핀 행렬이죠. 2분의 시그마 타우 I 번째 성분은 2분의 시그마 i를 의미하고, 요 시그마는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그마 1은 시그마 x를 의미하고, 뭐 0, 1, 1, 0 이런 행렬이죠. 시그마 y는 0, 마이너스 i, i 0. 시그마 z는, 즉 시그마 3는
-1, 0, 0, 이런 형태의 그 파울리 행렬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워 I 자체도 이제 이런 파울리 행렬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값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라그랑지안의 그 게이지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조금 복잡한데, 우선 Q 바는 그대로 있고 이게 게이지 변환된 게 요 항이죠. 그래서 E에 마이너스 I 타워 세타가 오고, 그 다음에 I 감마 뮤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델 뮤 Q를 이제 요걸 미분한 거죠. 델 뮤 Q 프라임을 즉 이렇게 다 프라임을 친 거죠. 다 프라임을 쳐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델 뮤 Q 프라임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은 요 항이죠. 이제 요걸 그대로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Q가 온 거죠. 즉 Q바가 온 거니까 역시 여기 E에 I 타워 세타 Q 요게 요 항이 오고, 빼기 두 번째 항 질량항이 오는데, 아까 그 국소 유원 게이지 대칭에 국소 SU2 게이지 대칭에 대해서도 이 질량항은 사실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단 질량항을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그 없어질 게 없어지고, 즉 큐바 첫 번째 항 큐바 E의 마이너스 I 타워 세타하고 이 I 타워 세타 요거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이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타오라는 입자, 즉 스핀을 나타내는 이 파울리 행렬과 감마 행렬은 서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서 없어져서 요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항이 이제 요 항이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항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량항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량항이 우리가 이제 사라졌다고 보면은 즉 글로벌 SU2 대칭에서 질량이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라졌다고 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원래 라그랑지안이죠. 요게 질량항이 없으면은 요 항이 이제 라그랑지안 하나밖에 없는 항이니까 여기 원래 항에 이제 변환되기 전에 라그랑지안에다가 요 텀이 이제 붙는 거죠. 요 텀이 붙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게이지 입자, 저기 W 뮤라는 W 뮤라는 이 게이지 입자의 국소 SU2 게이지 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그랑지안 자체가 이제 질량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W 뮤 빼기 J 뮤 W 뮤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럼 요걸 이제 한번 프라임을 각각 다 붙여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보면은 우선 요 W 뮤 프라임, W 뮤 프라임 요게 이제 뭐가 될 거냐, 이제 그걸 한번 볼 건데, 요 아까 우리가 요렇게 게이지 장 자체가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게이지장 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의대로 그대로 넣어주면은 W 뮤 프라임 이게 위에 붙는 거는 요게 이제 전부 다 인덱스 위로 이제 붙는 거죠. 위로 붙는 거고, 그래서 정의대로 그대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붙는 건 밑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요 각각 이제 곱이니까 항이 이제 4개가 나오는 거죠. 4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항은 이제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W 뮤 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타 곱하기 이제 W 뮤 요걸 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그 마지막에 요 세타와 세타가 있는 요 세타 제곱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타가 충분히 작으면은 이건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 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항만 끄집어냈고, 그다음에 그대로 써주면은 근데 이 W 뮤 다트 요게 두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뭐 예를 들어 A 다트 세 가지 종류의 벡터가 있을 때 B 곱하기 C 한 거는 어떻게 보면 A, B, C의 그 세 벡터의 어떤 그 최적을 의미하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뭐하고 같냐면은 예를 들어 뭐 A 곱하기 B 닷 C 한 거랑 사실 값이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W 뮤뉴 곱하기 세타 더트 W 뮤뉴 이렇게 한 거랑 같다는 거죠. 두 번째 항이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도 요걸 이제 마이너스 위치를 바꾸면은 곱하기니까 이 벡터의 고부에서 위치를 바꾸면은 이제 마이너스 b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항과 이제 요 항이 둘째 항과 셋째 항이 같아서 없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W 뮤뉴 W 뮤뉴만 나온다. 즉 게이지항 텐서 자체는 국소 SU2 변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텐서의 곱 자체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류항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항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은 즉 J뮤 곱하기 W 프라임 대신에 이제 요걸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각각의 항을 이렇게 세 항으로 이렇게 전결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 라그랑지안을 계산해 보면은 요걸 계산하는 건데, 첫 번째 항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전류항은 요 세 항으로 나눠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자체가 원래 거의 라그랑지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에다가 요 추가항 두 항이 붙는데, 즉 G2분의 J뮤 델뮤 세타 플러스 J뮤 세타 곱하기 W 요 항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국소 SU2 게이지 변환을 했을 때 페르미 입자는 원래 라그랑지안에다 요만큼의 어떤 그 변화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게이지 입자는 또 원래 라그랑지안에다가 요만큼의 어떤 또 항이 추가 항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페르미 입자와 이 게이지 입자를 우리가 합쳐서 동시에 그 게이지 SU2 게이지 변환을 했을 때는, 만약 요 두 항 새로 생긴 항들이 서로 더해서 없어진다면은,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된다면은, 더해서 없어지면 상쇄가 된다면은, 그럼 그때는 이 라그랑지안 그 게이지 변환을 한 라그랑지안이 원래 라그랑지안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게이지 인베리언트 하게 되고, 그때는 이런 게이지 대칭성이 성립된다. 이제 그런 결론에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이제 요 항이 요 항하고 같다라는 조건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준 거고요. 써준 거고, 이렇게 세타가 충분히 작다면은 요 델뮤 세타, 즉 세타의 미분값에 비해서 세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항도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은, 이게 J뮤를 어떻게 단순화 시킬 수 있냐면, 요 델뮤 세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델뮤 세타 지우면은 이렇게 J뮤가 G2의 Q바 감마 뮤 Q 그 다음에 타오 이런 형태의 그 어떤 항으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국소 유원 게이지 대칭에서 이렇게 했던 방법과 거의 동일하죠. 동일하고 단지 달라지는 건 이 커런트 항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즉 국소 SU2 게이지 대칭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그 커런트가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이 게이지 입자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즉 페르미 입자가 국소 SU2 게이지 변환 대칭이 성립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이 W 뮤라는 요 입자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이 페르미 입자와 이 게이지 입자, 즉 W뮤라는 이 게이지 입자를 우리가 동시에 그 국소 SU2 게이지 변환을 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그랑지안은 원래 여기 페르미 입자의 그 라그랑지안이고 질량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페르미 입자고, 그러면 여기 이제 게이지 입자죠. 게이지 입자의 라그랑지안을 두 개를 이제 더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요 첫 번째 항은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 요 두 번째 항도 그대로 오고, 이 J뮤가 아까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G2에 그 결합상수로 나타낸 G2에다가 이제 Q바 그 다음에 감마뮤 Q 타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W뮤와 결합하면은 타우 닷 W뮤 Q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I 감마 뮤도 있고 여기 감마 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i를 집어넣고 여기 앞에 i를 하나 더 붙이면 되죠. 플러스 i를 하나 더 붙이면은 그러면 이제 큐바 i 감마 뮤를 공통적으로 꺼집어내고 여기 델 뮤 플러스 여기 IG2 타우 더트 더블 뮤라는 요 항이 즉 요 전류항에 요 전류로 나타난 요 항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Q가 이렇게 오고 뒤에 이제 이 운동에너지 항은 그대로 나오고요. 그럼 요걸 우리가 D뮤라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미분으로 정의를 하면은 요걸 우리가 그 커베런트 데리베티브, 공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국소 유원 게이지 대칭에 대해서도 공변 미분을 그때도 역시 D뮤가 델뮤 플러스 I G1 B뮤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됐었죠. 그와 동일하게 역시 이런 여기 G1 대신에 G2가 붙고 B뮤 대신에 타워 다트 W뮤 요게 이제 붙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변 미분 형태로 정의를 하면은 이걸 라그랑지안 밀도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쓴 요 라그랑지안 밀도 자체는 이 국소 SU2 게이지 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칭이 그 인베리언트하게 되겠죠. 변화가 없어야지 이제 말이 되니까 이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소의 SU2 게이지 변화라는 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Q가 Q 프라임 이렇게 EI 타우 세타 QX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Q 바의 프라임은 Q 바에다가 EI 마이너스 I 타우 세타 이렇게 되고 이때 이 공변 미분한 걸 즉 D 프라임 뮤에 Q 프라임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건 이 그때 유원 그룹에 대해서도 유원 게이지 대칭에 대해서 마찬가지지만 단지 어떤 페이즈 텀만 앞에 튀어나오고 뒤에 D 뮤 Q는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 즉 단지 어떤 위상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L 프라임을 한번 계산해 보면 라그랑지안의 SU2 게이지 변화를 계산을 해보면은 각각 여기다 이제 프라임을 붙여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럼 마지막 항은 어차피 이제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항은 요 이렇게 D 프라임 Q 프라임 즉 Q 프라임을 이제 공변 미분하면 바로 어떤 페이즈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E의 I 타우 세타 D 뮤 Q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타우 행렬하고 감마 행렬 자체는 서로 이제 위치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Q 바 I 감마 뮤 D 뮤 Q 빼기 4분의 1 W 뮤 W 뮤 이렇게 해서 원래 라그랑지안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소 SU2 게이지 대칭이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성립하기 위해서 공변 미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질량항도 전부가 없앴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즉 페르미 입자 이중항은 이 WG 게이지 입자 즉 W 뮤라는 요 게이지 입자와의 상호 작용으로서 국소 SU 게이지 대칭이 이제 성립한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이때는 이제 이런 페르미 입자나 게이지 입자 모두 다 질량이 없어야 된다는, 질량이 다 0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 질량을 가지는 이유는 이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등장하는 이런 힉스 메커니즘 때문에 질량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국소 SU 게이지 대칭성의 결론이 바로 이 W 뮤 입자, 즉 WG 게이지 입자와 필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그 게이지 대칭성이 성립한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식을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그 난해하다고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수학이 이런 그 가환군, 즉 A, B 이렇게 순서를 바꿔 곱해도 역시 같을 경우를 주로 많이 다뤘는데
이런 그 SU2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곱하는 순서가 바뀌면은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이런 그 복잡한 그런 형태의 그 수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좀 슬렁슬렁 뭐 대충 이렇게 뭐그 비율을 들어서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그 모를지언정 알려고 할 때는 제대로 알자, 이제 그런 게 좀 제가 생각하는 바라서 이렇게 최대한 이런 그 수식을 최대한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논의를 좀 진행을 했었던 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에 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 그럼 우리가 네터 정리, 그 노터 시어렘에 의해서 이런 그 게이지 대칭성이 성립된다면은 어떻게 보존되는 양이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그 물리적인 양이 이 국소 SU2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생겨나는지, 그 보존되는 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